백화점을 비롯해 각종 상점들이 빼곡한 대구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이 거리를 지나 한 골목으로 접어듭니다. 고즈넉한 골목에는 오래된 담장을 끼고 느릿느릿 걷는 사람들이 옛 감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거대한 마천루 사이를 시냇물처럼 흐르는 대구의 골목골목에는 그때 그 시절 우리네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진한 여운이 감도는 그곳으로 떠나봅니다. 대구 종로 옆으로 나 있는 이 길은 진골목인데요. 진골목은 긴 골목이라는 뜻으로 경상도에서 길다를 질다로 발음하는 것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요즘엔 대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근대문화골목 투어를 하는데요. 진골목도 그 코스의 일환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시골 정취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데 골목의 역사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 진골목이 바로 일반 서민들이 경상 감영을 갈 때 사용했었던 길인데 왜 이 길이 생길 수밖에 없었냐? 종로를 가게 되면 고관 대직들이 거들먹거리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나 뭐 힘없는 사람들은 계속 굽신굽신 하면서 그 종로를 따라서 경상 감영을 가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길이 바로 진골목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은 우회하더라도 그 거들먹거리는 것을 피하는 그런 길이 바로 이 진골목입니다. 이름과는 다르게 진골목은 100m 남짓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골목이 지닌 내력은 짧지 않습니다. 1905년 대구 읍성 지도에 표시된 것으로 보면 100년을 훌쩍 넘어섭니다. 근대 초기 달성서씨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유명세를 떨쳤던 진골목. 대구 최고의 부자였던 서병국 일가도 살았다고 합니다. 대구에 있는 그 부자들이 사셨다는 그 골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대구에 가장 먼저 사셨던 달성서씨의 세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뭐 서창규 선생님 같은 자본가, 그리고 여기 계속 나오는 서병직 선생님, 그리고 최고의 부자이셨던 서병국 선생님, 이런 분들이 한 동네 달성서씨들이 모여 사셨는데 지금 나중에 보시다시피 대부분 지금 또 그 기와집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기와며 정겨운 벽돌 담장 등 눈길 닿는 곳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영남이 낳은 천재라 일컬어지는 석재 서병호 선생의 생가터도 이 골목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석재 서병호 선생님은 대구의 삼절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삼절이라고 하면 석재 서병호 선생님, 그리고 달성토성, 그리고 기생앵무, 이 세 명을 대구의 삼절이라고 하는데 석재 서병호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천재이셨어요. 그래서 팔렁거사라고 불릴 정도의 8가지에 능통하신 분, 이렇게 재주가 많으시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소문이 나셔서 흥성대원군께서도 이 대구에 이 천재 소년을 불러서 그 재능에 대해서 감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도 석재 서병호 선생님, 이 석자가 원래 그 흥성대원군의 호가 석파입니다. 석파 이하응인데 그 석자를 그 흥성대원군께서 이 서병호 선생님한테 주셔가지고 이분 또 이제 석재 서병호라는 호를 쓰시게 된 겁니다. 석재는 당대에 그와 필적할 상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시, 서, 화에 뛰어났는데요. 그의 명성은 중국과 일본에까지 전해져 동양 최고의 지식인과 예술인들도 탐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대구 인근에 있는 사찰, 서원 등에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달성 서 씨가 떠나면서 진골목에 새로 입성한 이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계를 움직인 인물들도 있습니다. 달성 서시들이 많이 사셨는데 이제 달성 서시들이 좀 떠나는 그런 자리에도 뭐 코롱을 설립하신 이원만 회장님 그 집을 사셔가지고 1933년도에 사셔가지고 꽤 오랫동안 사셨던 집도 있고 또 이 동네에 또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던 뭐 신도안 의원 그런 분들도 사셨던 동네가 바로 이 진골목입니다.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기와집들 사이로 고색창연한 외관의 2층 집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한옥이 절비했던 이 부촌에서 또 하나의 또 서양 문물의 상징물이 됐던 집 중에 하나인데 1937년에 우리 대구에서 최초로 설립되었던 양옥집입니다. 그래서 저 집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1937년도 그 주위변에 있던 그 부자들의 상류층 사회가 어떤 식으로 살아갔는지의 그 면모를 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상징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대구 최고의 양옥 건물.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지켜봐온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골목의 역사와 전통을 지금도 굳건히 이어가고 있는 이곳은 진골목의 명물 미도다방입니다. 이 가게가요, 저 놀이방이에요. 그런 기분으로 하니까 재미가 있고 또 어른들 많이 배우고, 예, 그래서 나름대로 또 긍지도 갖고. 우리 문화생활, 우리 어른들 좀 다방에 오셨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좀 걸어갈 시대가 되니까 커피 전문점이 막 돌았죠. 우리는 그때 다방에 모두 다 만나서 서로 담소하고 그런 곳이었었어요. 예. 이 다방은 지난 82년 문을 연 뒤로 대구 경북의 정치인과 유림, 문인 사이에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주인장의 모습에서 기품 있는 역사가 느껴집니다. 이런 또 우리 업이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문화가 옛날 다방에 전부 한복을 다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제가 만약에 청바지 입고 일한다 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분들 보면 막 뷰티풀 막 일본 사람도 막 이쁘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시니까 그래서 또 또 우리 가게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컨셉이잖아요. 제 옷이요. 수십 년을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는 주인장. 덕분에 단골들은 이곳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귀하죠. 우리한테는 귀한 곳이라고 보면 되죠. 모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도 갈 곳이 없는데 갈 곳이 있다 하는 것. 그런 게 하나가 이제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곳이죠. 우리가 쉴 곳은 이런데 이게 좀 길 가다가도 시간이 어디 여유롭게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면 이런 데가 있음으로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쉴 공간이 있다 하는 게 자체가 좋지요. 지금은 오전 중이 되나 그러시면 오후 되면 좀 복잡복잡합니다. 오후가 되자 기다렸다는 듯 몰려드는 사람들.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이렇듯 하루 수백 명이 사랑방처럼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곳곳에 옛 정치가 남아있는 진골목. 최근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일부러 과거의 흔적을 쫓는 이들이 많은데요. 마치 시골 할머니 집에 온 것 같은 옛 감성은 어른들은 물론이고 젊은 층에게도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옛길이 살아있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예전에 있던 뭐 귀하집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식당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깝게 이제 동성로라는 대구의 중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 옛날에 번성했던 길이지만 그래도 그 번성했던 모습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부분들이 바로 식당으로 조금 활용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대 문화골목 2코스 진골목의 끝엔 대구 화교협회 건물이 있는데요. 진골목에서 위세를 떨쳤던 서병국은 지금의 화교협회와 화교소학교 일대 3,30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대지에 저택을 지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약재상들을 상대로 객주일을 보면서 이곳을 사무실로 이용했습니다. 협회 건물은 서병국 선생님이 1930년대 중반에 이제 모문검이라는 화교분께서 이제 지으신 건물인데 거기를 이제 사무실로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서병국 선생님이 우리 대구의 최초의 콜레라로 돌아가시게 돼요. 이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모문검이라는 저 건물을 지으셨던 분이 화교들한테 설득을 해서 모금 운동을 해서 저 건물을 재인수를 하시게 됩니다. 인수를 하시고 난 뒤에 여기 화교들이 많이 오니까 화교들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화교 소학교를 여기에 만드시게 됩니다. 대구에 화교가 처음 정착한 것은 1905년. 당시 경부철도 개설 등의 이유로 대구가 조선 3대 상업도시 중 하나였던 것이 정착의 발판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화교 경제는 해방 이후 급속도로 확장됐고 60년대에는 인구가 3천여 명에 달했지만 화교 자본에 대한 국내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후 급격하게 쇠퇴했습니다. 근대골목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정겨운 동상 하나. 인물의 주인공은 신문파리 소년으로 김원일 작가의 소설 마당 깊은 집에 등장하는 중학생 길라미입니다. 마당 깊은 집은 옛 남성동 경로당 부지에 한옥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했는데요. 소설의 스토리와 등장인물, 피란민의 삶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문학체험 공간입니다. 예, 여기는 김원일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당 깊은 집에 나오는 배경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문학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8년 발표된 마당 깊은 집은 작가의 자전적 소설인데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인 54년부터 1년 동안 대구의 중심부였던 약전골목 인근 종로, 장관동 일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길라미에게 선명하게 기억된 1950년대 대구는 김원일 작가에 의해 세밀하게 그려졌습니다. 특히 당시엔 집집마다 한두 가구의 피란민이 새들어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 마당 깊은 집이라는 것은 이제 마당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낮게 되어 있어서 마당 깊은 집이라는 제목을 했고요. 북에서부터 피난 오거나 전쟁 중에 피난 왔었던 5가구가 이제 새들어 사는 새들어 살면서 일어난 이야기를 이제 테마로 해서 글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버지가 월북을 하시고 김원일 작가가 엄마가 김원일 작가 형제들을 남매 사남매를 키우면서 고생을 했던 그 이야기와 같이 새들어 살았던 주변의 그 인물들의 이야기들, 생활 살아갔던 이야기들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곳은 소설에 등장하는 실제 장소는 아니지만 길라미가 신문을 배달하며 뛰어다녔을 법한 동네 어느 골목 끝집인데요. 마당 깊은 집 아래채 4칸 중 가장 끝방에 살았던 길라미는 그의 어머니는 전쟁통에 홀로 되어 삭바느질로 5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김원일 작가가 원래는 진영 분이셨는데 진영에서 피난 6.25 전쟁 이후에 이쪽으로 피난 오셔서 여기서부터 쭉 사시게 됐는데 그 이후에 1년 동안 그러니까 14살 때의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김원일 작가의 14살 때의 모습을 길람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이제 작품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전시관에는 김원일 작가의 기중품을 비롯해 당시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는 각종 물품들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김원일 작가의 다양한 작품 중에서도 대구 피라민들의 애환을 담은 마당 깊은 집은 러시아어, 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외국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먹고 살기 고달팠지만 골목마다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술색에 나 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지명이라든지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작가가 나중에 그 작품에 나왔던 인물들을 나중에 커서 자라서 만나게 되는 경우라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더라든지 그 사람은 어디에 나서 나중에 어떻게 살았더라든지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은 책이 참 재미가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문학관으로 알려주면 또 이것이 중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부에 실제로 있었던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재미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골목 인근에 있는 또 하나의 골목.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인 이곳은 영남대로입니다. 곳곳에 선비들의 모습을 그린 벽화가 인상적인데요. 영남대로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 중 대구에서 꼭 거쳐야 하는 과거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영남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따리 짐 장수나 아니면 서울에 특산물을 팔러 가는 사람, 아니면 뭐 특산물을 갖다 바치러 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가려면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길이 바로 이 영남대로입니다. 조선시대 각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9개의 간선로 중 가장 대표적인 길이 영남대로였는데요. 부산 동네에서 대구, 상주, 문경세제, 충주를 지나 한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가 960여리에 달해 천리길, 약 14일이 걸린다고 해 열나흘길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상도에서 서울을 가려면 고개 3개 중에 하나는 꼭 넘어야 돼요. 충풍령이라는 고개가 있고, 그리고 중령이라는 고개가 있고, 그리고 조령이라고 불리는 문경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과거를 보러 갑니다. 근데 요 3개 중에 고개를 하나는 꼭 넘어야 되는데 이름만 봤을 때 어디로 가시겠어요? 추풍령? 왠지 추풍야급처럼 떨어질 거겠죠, 그죠? 중령? 시험 치러 가는데 죽수로 간다는 말은 조금 듣기가 싫죠. 그런데 조령, 다른 이름이 바로 문경세제입니다. 즐거운 소리가 들려오는 세제. 그럼 어디로 가시겠어요? 당연히 문경세제로 가겠죠. 그래서 많은 선비들이 당연히 이제 문경세제로 지나가지만 특별히 또 전라도에 사는 선비들도 과거를 보러 갈 때 일부러 이렇게 이름 때문에 문경세제를 통해서 우회해서 서울로 갔다는 이런 기록들도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 요거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죠? 몇 해 전만 해도 이곳은 시장과 연결된 낡은 골목이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벽화거리를 조성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부산에서부터 많은 사람들 오려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이 주변에도 많은 좀 활성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주무시기도 하셔야 되고 또 뭐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지금 요 영남대로 대구의 그 남문을 지나는 이쪽에 많은 뭐 객주라고 하죠, 그죠? 많은 분들이 뭐 식사도 하시고 주무셔야 되는 그런 게 좀 많이 활성화된 거리도 바로 이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커다란 엽전 조형물이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 하루 천냥이 나오는 명당이라는데요. 이는 명나라 장수 두사충이 임진왜란 후 조선에 귀화해 대구에서 살다가 두 아들에게 이 터는
하루에 1000량이 나오는 자리라고 한 데서 비롯됩니다. 두사충 장군이 유명한 풍수지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두사충이가 이제 정착을 하고 난 뒤에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두사충 장군한테 엄청나게 많이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이 두사충 장군이 쓰신 책이 어떻게 보면 풍수지리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교과서처럼 사용되는 게 바로 그 책이 됩니다. 실제로 하루에 1000량의 조화가 쏟아지는 명당은 두사충 장군께서 제일 먼저 정착을 하셨던 경상가명, 지금의 경상가명공원 자리고, 물론 이 대구 전체가 명당이기 때문에 여기도 하루에 1000량의 재화가 쏟아지는 명당이라는 의미로, 여기 이렇게 명당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이제 새겨놓은 겁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조선의 원군으로와 공을 세우고 기여한 명나라 장수 두사충. 그가 한양이 아닌 대구에 자리 잡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임진왜란 때까지만 해도 대구는 촌이었어요. 큰 도시가 아닙니다. 경상도라고 불리는 것처럼 경주랑 상주가 메인이지 대구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두사충 장군은 내 대구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조선 팔도를 다 다녀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조임금님도 의아해서 묻습니다. 야, 서울도 많고 많은 땅이 있는데 해필이면 왜 대구야? 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선조임금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조선 팔도를 다 다녀봤는데요, 대구만한 땅이 없어요. 대구는 이 한반도의 천하제일의 명당짜리라. 그가 처음 정착한 곳은 경상 가명이 있던 곳으로, 이후 두사충은 그 땅을 내주고 계산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집 주변에 뽕나무를 심고 길쌈을 했는데 그 연유로 뽕나무 골목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계산동 일대는 두씨들의 새거지가 됐습니다. 두사충 장군은 평생을 이제 대구에 사시면서 결국은 이 대구의 남부 정류장 근처에 가면, 그 근처에 가면 형제봉이라고 있습니다. 그 형제봉 바로 밑에 이제 무덤이 있고, 그리고 후손들이 두사충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그 옆에 이제 모명제라는 사당을 지어서 중국 관광객들이 오시면 꼭 필수적으로 찾는 곳이 바로 모명제라는 그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골목이라는 유래가 바로 이 두사충 장군 때문에 생겨난 지명이 됩니다. 골목이 길어 이름 붙여진 진골목. 오랜 전통의 옛날식 다방부터 대구 피란민의 생활상을 그린 소설 속 골목,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영남대로, 그리고 명나라 장수 두사충이 살던 골목까지. 대구의 골목골목에는 진한 여운이 남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